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일이 많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여론이 좀 어디에 있을까? 이 두 분과 얘기를 들으면 제 스스로도 여론의 어떤 추이를 좀 이렇게 짚어볼 수 있거든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전망입니다. 먼저 허성우 사장님이 좀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예.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권 지휘 발동을 취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제 검찰 수사권 지휘를 첫 번째 발동한 사례가 2005년도에 천정배 당시 장관이 김종빈 총장한테 동국대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라는 지시를 한 게 그게 이제 가장 처음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사태를 내용을 보면은 장관 지시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본인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이 독립성이 훼손됐다 이래가 사퇴를 해버렸어요. 총대를 메고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지금 3개월 되지 않아서 또 두 번째 본인이 이제 추미애 장관 본인이 두 번을 이제 수사권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수사권 지휘권에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제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이제 검찰총장 제8조에 근거해서 이제 내리는 거거든요. 예. 그 내리는 과정에서 보면은 좀 상당히 미심쩍은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요일 달에 남부 지금 정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거를 폐지하면서 이제 수사권 지휘권을 발동해서 여권 관련자들 또 야권 관련자도 있을 수 있겠다 보지만 그런 것들을 과연 제대로 이게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해서 이게 수사가 좀 정말 제대로 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좀 어떤가요? 우리가 수사 지휘권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도 논의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수사 지휘권 발동이 여태까지 없었을까? 전두환 정권도 있었고 노태우 정권도 있었고 YS, DJ 다 없었거든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 수사 지휘권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전두환 정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검찰이 너무 독립적이었고 공평했고 검찰 권력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과거 이제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이 검찰이 보통 권력의 신여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발동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검찰 개혁 쪽에 이제 방점을 두는 겁니다. 사실 수사 지휘권이 빈번하게 빈발된다면 남발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랬다면 더 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내용 중에는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까지도 함께 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권한을 정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검찰청법 12조를 보면은 검찰총장의 또 권위에 대해서 이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 부분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노렸느냐. 물론 이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함께 덧붙인 메시지가 나한테도 보고할 필요 없다. 법무부고 검찰총장이고 다 이 관여되지 말고 철저하게 여야든 아니면은 관련된 공공기관 또 기업 철저하게 해서 이 사모펀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라. 그리고 그동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됐던 가족 의혹도 계속해서 논란이었었거든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명백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히자라고 하는 취지로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사실 여야 정치 공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문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게 보면
이 정치 권력과 이 검찰 권력의 이 충돌 시기가 아닌가 전부 그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뭐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 데가 있고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이제 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수사권 지휘권이라는 것은 뭐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거는 그 말씀을 저는 100% 이제 공감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검찰 수사 지휘권하고 검찰 개혁하고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왜냐하면은 검찰 수사 독립이라는 것은 검찰의 생명이에요. 그를 추미애 법무장관이 들어오면서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일단은 박탈해갖고 법무부 장관으로 이관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은 사실은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역사 이래 2번이나 6개월 전후로 해서 2번이나 또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수사권 지휘를 제가 볼 때는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은 검찰이 이게 권력의 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이제 2차 수사권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윤 총장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예를 들어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롭이라든가 또 윤 총장 부인 문제라는 문제가 또 장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윤 총장이 당시에는 대검 중수 1과장 때 윤 총장이 그때는 지금의 민주당이죠. 그때는 야당이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자를 엄청나게 옹호를 했습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고 할 것도 없다. 또 심지어 그 당시에 김종민 의원 같은 이거 사실을 이번 자료들을 10번 봤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괜찮은데 왜 지금은 이게 수사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앞뒤가 특히 맞지 않다. 네. 거기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사 라임과 관련된 수사 대상에 지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 언론에 보면은 당시 정무수석이라든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라든가 김영춘 전 사무총장이라든가 이상호 또 민주당 부산 4구 지역위원장이라든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 부분 관련돼 있다라고 지금 언론 기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 남부지검 정권범죄 합동수사 이게 굉장히 특화된 그 당시에 정권의 저승사자를 하는 그런 수사인데 이거를 전문가들 다 없애버려 새로 이렇게 딱 수사를 또 하겠다. 응?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권력형 검찰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죄를 지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법원을 넘기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당시에 그런 과정에서 이사장님 근데 당시 이제 예 저희가 얘기를 좀 하면 이 팩트이기 때문에 네. 서울 남부지검장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직보하는 거잖아요. 야당 예. 정치인 연루 의혹이 있다. 예. 이 직보를 했는데 물론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예. 당시에 이 대검찰청의 이 반부패 업무를 받고 있는 검사장은 전혀 몰랐고요. 이번에 이제 알게 되면서 사실 이제 법무부의 기류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부지검에 대한 수사가 너무 정확하다 이런 얘기만 하시지 말고 남부지검장이 그렇게 또 보고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때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남부지검장이 바뀌면서 인사하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기 전에 보고한 거죠. 총장에게는. 보고를 했는데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팩트니까. 언론을 보고 자기는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인사하고 뭐고 자기 지휘를 못 받으니까 네. 그러면 나는 검사를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2차 예, 이 정도로 요 얘기는 정리하고요. 예, 근데 이제 또 논란에 좀 약간 이 불을 끼얹은 게 이 청와대가 이제 이례적으로 이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불가피하다. 예.
이 얘기가 또 정치권의 공방을 더 가열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소장이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왜 공방이 되냐면 결국 이제 진영 대결로 가는 거죠. 그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꽁꽁 묶은 것은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다분히. 그렇게 해서 이런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또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결 구도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발동됐던 것은 검언 유착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발동이 된 것은 검찰 수사의 신빙성,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것은 이제 아까도 이 진행자께서 말씀 주셨던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이제 정치 권력 그리고 이제 검찰 조직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검찰 권력 간의 대결 구도에서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장의 수사지휘권을 이제 발동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현 정부의 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 이 여당의 인사들 또 정치 국회의원들이 뭐 좀 응원했죠. 비호한 건 맞습니다. 입장이 또 바뀌었어요. 그런 예. 그렇죠. 그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는 비판을 해도 마땅하고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왜 그랬냐. 기대했던 것은 검찰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년여 다 돼가는 1년 한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상황에서 왜 검찰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해소하자고 하는 것이 이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남발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수사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런 혐의가 없다. 그러면 윤 검찰총장에 더 많은 힘이 실릴 겁니다. 그렇죠. 그걸 명백히 하자라는 것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배경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사장님은 그 그 청와대가 부분에서요. 입장을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니 뭐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입장이 있으니까 예. 청와대 입장에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를 갖고 가는 건 맞다고 봐요. 예. 저는 그거 맞다 보는데 그거는 청와대에서 입장인데 다만 지금 좀 전에 이제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지휘권의 발단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지금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그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그 옥중 편지 한 통에 이게 지금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거나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김봉현 회장은 누굽니까? 그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예요. 피의자가 옥중에서 편지 하나 썼다고 그걸 보고 그냥 믿고 한다? 그것도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네. 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 배경의 발단이 도대체 뭔가라 정도는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이 김봉현 전 그 회장의 이 옥중 편지 하나 피해자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그 사람 말을 과연 믿고 이렇게 바로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냐? 그럼 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이 그 법무부 장관 호주머니에 있는 공깃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 자칫하면은 검찰의 어떤 그 모든 수사와 관련된 것을 법무부로 다 이관이 돼버리면은 전부 검찰들이 이제 법무부 장관 눈치만 볼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뭐 그 권력형 부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되고. 그럼 그 정권에서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계속 그러면 수사관 지휘권을 발동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내일 뭐 이제 여야 관계없이 예. 다 수사를 엄격하게 또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일 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뭐 언론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내일 뭐 작심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분의 성격 그동안 뭐 이렇게 쭉 성격 그 과정들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예. 아마 내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자기 소신껏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엄청난 또
파장을 또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과연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아마 내일은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여기 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것들은 다 전부 뭐 해명 아닌 해명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지 않겠나. 그러면 네. 또 정치권에 또 새로운 또 파장이 일어나겠죠. 예. 아무튼 내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상당히 좀 긴장감이 벌써부터 감돈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 언론에서도 이 톱뉴스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종찬 소장이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감사원이 거의 뭐 1년 이상 걸린 거죠. 1년 이상 걸려서 월성 1호기 이 원전에 대해서 이제 감사 결과를 어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이 경제성으로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아서 이 원전 월성 1호기가 이제 뭐 폐쇄가 된 것인데 폐로가 되는 것인데 그 결정이 내려졌던 이 경제성 평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에서 좀 관여된 여지가 있었다. 예.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들을 삭제 또는 파쇄했다. 심지어는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 폐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이 경제성만은 아니거든요. 안전 안정성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중요하죠. 사실 예. 이 원전을 이야기할 때 탈원전 기조를 정부가 이제 가지고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문제죠. 그리고 이제 주변 주민들의 이 피해. 사실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면은 이 제대로 또 작동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만큼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원전 5, 6호기의 경우에는 공론화 조서까지 해서 그 경우에는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과연 이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물론 이제 감사위원들이 이견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견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경제성 평가 관련해서 정말 비정상적인 개입이 있었다. 비정상적인 감사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이러면 이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거죠. 네. 이 언론 보도를 보면 444개 자료가 이제 삭제됐다 이렇게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감사 결과? 예, 저는 이제 이게 월성 1호기 이게 1982년도에 이게 이제 사실 가동이 됐지 않습니까? 1983년이더라고요. 예. 83년도에 그게 이제 사실 허가를 받아서 시작된 건 83년이죠. 맞습니다. 예. 네, 맞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일환이 아니었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배정근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폐쇄와 관련된 것은 뭐 안전 문제, 그 다음에 경제성 문제, 그 다음에 기술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18년 6월 16일 날 한수원 이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할 때 그때 이게 너무 뭐 감사부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최종 연구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감사가 이제 시작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산업자원부에서 이 지금 좀 전에도 우리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정부 자료를 파쇄하고 없애고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그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탈원전 정책에 맞추다 보니까 이 월성 1호기가 좀 희생된 거 아니냐. 그동안 이 탈원전 1호기가 폐쇄됨으로 해갖고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사장되는 그런 결과물을 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정부 정책이 뭐 물론 다 정부 정책 맞춰서 가야 됩니다만은 이게 정부 정책이 잘못 위반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좀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여기서 반드시 주목하고 넘어야 되는 것은 2017년에도 우리 법원에서도 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허가 내린 것은 위법했다고 법적 판단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이제 단가 적용을 원전 이용률을 60%로 산정하고 판매 단가의 이용률 84% 적용한 게 문제인데 실제 피감사자들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도 상당히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패로 결정이 내려진 것이 경제성 평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도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경제성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패로가 된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죠. 네. 아무튼 뭐 이게 말이죠. 예. 2015년도에 사실은 월성 1호기 개송 인허가한 그 심의에 의해 갖고 표기를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단체들이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을 제기해갖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됐거든요. 그 당시 예. 시민단체는 그 환경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감사 과정에서 지금 어제도 발표 났습니다만은 그 경제성 관련돼서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판단됐지만 어쨌든 이런 지금 그 여러 가지 예. 일련의 상황들을 어디가 잘못됐다고 구체적으로 딱 집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정부의 그 어떤 탈원전 정책이 너무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좀 이렇게 푸시가 되지 않았나 저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번 그 월성 1호기 이 감사를 토대로 우리 사회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또 논의가 좀 공론화됐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논의가 이 소모적인 논쟁은 좀 자제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이었습니다.